지금 네. 사실 올해 4번의 회의가 FOMC에게 남아 있고 그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지가 아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달에 한번 올린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이후 3번의 회의를 어떻게 또 운영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네네. 작년 가장 미국의 금리가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네. CPI가 높았었던 게 9%까지 갔었죠. 작년 6월이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높았고. 9.1%.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피크 치고 내려오면서부터 다들 예상한 게 4%대까지는 꾸준히 잘 내려올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잘 내려온 거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나 평론가들이 뭐 인플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플레 전쟁에서 연준이 이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더시면 이제 제발 앞으로 이제 인플레는 잡았으니까 금리 올리지 마라는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4%에서 연준의 목표인 2% 네. 까지 가기가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위 전월 대비 네네. 0%로 똑같이 가도 연말 돼도 3% 가까이 됩니다. YY로 연말이. 그리고 여기서 0.1에 0.2로 가면은 네. 거의 5%, 4%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창용 총재도 연말에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똑같습니다. 미국이 이대로 그대로 가면 연말에는 다시 기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YY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완전히 이겼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CPI를 우리가 보지만 연준은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봅니다. 예.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체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비싸지면은 닭고기 먹고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대체품들이 하잖아요. 있죠. 예, 소위 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에서 PCE를 보기 때문에 물가 변동성은 PCE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생각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PC는 CPI보다 천천히 올라갔고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는 지금 우리 어젯밤에 봤던 CPI보다는 덜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연준이 쉽게 소위 그 자신감을 피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추적해야 될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금리 인상이 대부분인데 그냥 멈추고 가자, 지켜보자라는 사람이 2명입니다. 애틀란타 연역의 보스틱이라는 연은 총재가 있고요. 네. 애틀란타 연은 총재, 시카고의 굴스비라는 총재 2명이 지금 웨이트앤시 하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보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지 말고 효과가 나타날 테니 일단 좀 봐야 된다.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결국 이 2명이 7월 달 FOMC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 의사록이 이제 그 다음 달에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들이 그들의 그 전반적인 연준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이미 높은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이것이 사실은 소위 이제 우리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데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책 효과의 지연성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일부 이제 미국의 소위 부실 기업들이 부도가 지금 2000년도 그 침체 들어갈 시점, 2008년도, 7년도 침체 들어갈 시점까지 부도 건수가 늘어났어요. 사실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앞으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소위 금융 시스템의 소위 크레딧 그 이벤트라고 하죠. 소위 이제 부도나 심각한 상황들이 3월 달에 우리가 봤던 은행 시스템에서도 봤던 그런 상황들이 재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달러의 지금 약세가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남아있다.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론가님, 앞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연준은 물가를 못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긴축을 계속 할 거라는 얘기로도 귀결이 되는 건가요? 제대로 된 긴축을 못 할 거란 뜻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고요. 역사에 반복될 때도 반복되는 인물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 미국에도 1970년대하고 80년대 초까지 정확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70년대 오일 쇼크가 계속 터지면서 유가가 대폭등을 했고요. 그렇죠. 이건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대폭등을 하면서 물가가 이제 올라갔던 그런 현상과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이 아서번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계속 물가가 높이 나오니까 그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상 사람들도 욕하고 자기가 중앙은행장으로 물가를 못 잡는 것 같으니까 어떤 꼼수를 보였냐면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하고 먹거리 뺀 물가, 코어 CPI라는 근원 물가라는 새로운 지표를 꺼내 들고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은 높은 것 같지만 근원 물가는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금리를 긴축을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이 나오냐? 79, 80으로 가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대폭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것이 폴 볼커라는 기준금리를 무려 20% 이상 올려가지고 아예 폴 볼커를 살해하겠다라는 뭐 농민들, 뭐 기업인들이 있을 정도. 왜냐하면 TV 앞에만 나오면 계속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제 결국 물가를 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물가도 잡으려면 폴 볼커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몰아쳐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앞서 또 말했듯이 오버 타이트닝, 과도한 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타일을 보면 저는 하반기 때 폴 볼커처럼 과도한 긴축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당장 다음 달 믿었던 고용 지표 늘 얘기하잖아요. 고용이 탄탄하고 임금 상승률이 여전해가지고 맞아. 금리 올릴 그게 계속하고 고용 있죠, 시장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파월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런 점들을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7월에도 올리고 8월 잭슨홀 미팅에 가서도 이 기계를 뭐 유지하고 9월에는 진짜 한 0.5%포인트 올리고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실은 이제 파월 인정. 이제 물가도 끝나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추세일 수 있으나 네, 그게 만에 하나 네. 7월 뭐 올리든 뭐 하고 기자회견 주춤주춤 잭슨홀 미팅에서도 주춤주춤 9월에도 주춤주춤 이제 앞으로 석 달 정도 우리가 앞으로 파월과 연준의 힘을 볼 수 있는 게 7, 8, 9라고 딱 보고 있거든요. 그럼 물가는 그냥 날아가죠. 아까 우리 송 팀장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 전월 대비로 0.1, 0.2%만 올라도 전년도 YOY로는 이거 4%, 5% 바로 전년 떨어집니다. 대비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전월 대비해서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부분이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벌써 75달러까지 왔어요. 만에 하나 8월에 이게 한 79, 80달러까지 간다? 올라온다. 그럼 무조건 이제 다음 달 물가에 물가 또, 상승률은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는 뛰겠죠. 이제 또 4.5, 5.5 나오거든요. 그런 점들을 본다면 저는 7, 8, 9는 파월과 연준을 한번 진짜 저는 이때 보고 뭐 믿음을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